ARI사의 기관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은 ARI사의 시뮬레이션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총 도면은 91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서부터 메인 엔진 그룹, 보일러와 COPT 그룹, 그 다음에 비상 발전기 그룹, 주 발전기 그룹, 피더 판넬 그룹, 싱크로와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룹, 시워터, 프레시워터 그룹, F5 청정기, D5 청정기 및 F5 라인을 그룹을 나타내고 있고, 에로 청정기와 에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압축 공기 시스템, 빌지, 인시너레이터 등 시워터 트리트 시스템 등을 포함을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 감지와 관련된 시스템이 있겠고, 기타 보조기기들, 스티어링기와 냉동기 에어컨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인 엔진 컨트롤을 위한 브리치 컨트롤 콘솔과 브리치 스러스트 컨트롤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알람, 로그와 오브젝트, 그 다음에 과제 수행을 위한 어세스먼트, 마지막으로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각종 심볼들을 나타낸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선박의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경우 탱커십 모델로 한 선박이 사용되어 있고, 선박의 길이는 333m, 폭이 58m, 깊이가 23m인 선박이 되어 있고, 서비스 스피드가 15.5나트, 평균 드래프트가 14m, 맥시멈 드래프트가 17m인 선박이 되겠습니다. 사용된 메인 엔진의 경우 전자제 엔진 UGS 80 헤미 엔진을 탑재가 되어 있고, 풀 내비게이션 RPM이 77 RPM인 선박이 되겠습니다. 실린더 총 수는 6개, 직경은 800mm짜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점화 순서로는 1, 5, 3, 4, 2, 6의 순서로 폭발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프로펠러와 스턴 튜브 설치되어 있고, 스팀 제너레이터 시스템이 보일러가 한 세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스팀 압력은 16바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원 공급인 경우에 발전기 디젤 제너레이터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용량은 800kW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샤프트 제너레이터 한 세트, 터빈 제너레이터 한 세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로는 250kW의 비상 발전기 설치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우 스러스트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된 연료인 경우 디젤 오일인 경우에는 비중이 0.8에서 0.9짜리, 헤비 퓨얼 오일 경우에 0.94에서 0.991짜리 비중의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기의 경우 HFO 퓨리파이어가 2세트, 루브 오일 퓨리파이어가 2세트, 디젤 오일 퓨리파이어가 한 세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총 5대의 청정기는 알파라벨 브랜드의 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너트 가스 관련된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카고 오일 펌프, 터빈으로 동작하는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발라스트 펌프와 다음에 발라스트 처리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각종 심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색깔이 전통적인 색깔을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디젤 오일인 경우에 오렌지 계통, 빌지 앤 슬러지인 경우에 갈색 계통. 그래서 각각의 흘러가는 유체에 따른 종류에 따라서 컬러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로우 템퍼레처 워터가 파란색 계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람이 오게 되면, 알람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알람 리스트에 알람이 표시가 되고, 이거 정지하기 위해서는 알람 버튼,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람의 소리가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깜빡이는 알람의 리스트를 플리커를 멈추고 싶으면 플리커 어크놀러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특정 알람에 깜빡이는 것을 정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볼과 관련된 밸브들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글로벌 밸브, 다이아프램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등등 해서 쭉 알람의 밸브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어레스터, 머드박스, 하이드롤릭 밸브 표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 메탈을 표시를 하고 있고, 유체에 흘러가는 내부를 알 수 있는 사이드 글라스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보드, 그 다음에 필터, 에젝타 표시를 나타내고 있고, 그냥 까만 바탕에 숫자와 알파벳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경우에는 P는 프레셔를 나타내고 있고 22.3은 바든지 또는 파스칼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인 경우에는 정상치를 표시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적색이 표시된 경우에는 알람의 상황이 특정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T는 템퍼레처를 나타내고 있고, 혹시 단위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셀시어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바를 나타내고 있고, 중간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유량이든지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운전인 경우에 스탑하고 스타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초록색인 경우에는 기계의 스타트 위치를, 빨간색인 경우에는 기계의 스탑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에 있는 슬라이드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투 체인지 셋 밸류에서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값을 빨간색의 눈금을 이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특정 위치로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를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디플렉스 필터를 나타내고 있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필터 사용되는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필터를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펌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총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펌프 노 파워 컨디션인 경우에는 바탕인 색깔의 펌프인 경우에 특정 색깔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즉 바탕 색깔에 동일한 경우에는 피드 판넬에 있는 차단기가 지금 현재 스톱에 있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인 경우 다시 이 피드 판넬에서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 스탑 컨디션을 나타내고 있고, 펌프를 스타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펌프는 러닝 컨디션을 나타내고 있고, 내부의 유체가 흘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반영이 돼서 펌프가 회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펌프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게 되면 펌프의 가운데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걸 노란색이 바뀌게 되면 해당 펌프는 자동 운전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중간의 특정 위치에 이와 같은 버튼이 모양의 탭이 하나가 설치가 있는 경우에 이걸 클릭을 해보게 되면 특정 목적의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이 팝업 창을 통해서 각종 제어를 또는 수치의 변경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스차징 드레인 관련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해수나 또는 각종 어떤 유체의 흐름이 외부로 파이프로 흘러서 나가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유체가 적절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드레인이나 이런 걸 빠져 있는 경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트레이닝 매뉴얼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헬프 파일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X인 경우는 이그지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플레이트 타입의 열 교환기를 표시를 하고 있고, 다음에 알람 라이트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히터를 표시를 하고 있고, 쿨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선에 까만색 직선에 X자 모양을 표시를 한 것은 센서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에 까만색의 직선에 사선이 2개가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은 컨트롤 에어가 흘러가는 라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체의 흐름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 코드에 있는 파이프에 화살표를 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체 흐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의 아이콘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이 화면이 홈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걸 눌러보게 되면 91개의 도면이 표시된 팝업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복귀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와 관련된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차단기가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온 표시가,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프 표시가 되고, 차단기가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트립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탱크를 나타내고 있고,
L인 경우에는 유량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고 매뉴얼하고 오토를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셀렉션 스위치화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현재 심볼에 표시가 되지 않은 다양한 여러가지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혹시 중간중간에 설명 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와 같은 홈 화면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겠고, 맨 우측 상단에 혹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알람이 오게 되면 이와 같은 요 알람 표시 등이 깜빡깜빡이게 되고 알람이 난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D 화면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모델 10을 가정에서 만든 선박의 3D 화면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게 되면 화살표 모양이 있고 화살표를 통해서 선박 내부의 구체적인 모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밸브인 경우에 눌러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으로 온오프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프 상태가 되겠고 닫혀있는 상태가 되겠고 열려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컨트롤 판넬을 보고 싶으면 컨트롤 판넬을 클릭을 하고 Go to 패널을 누르게 되면 확대된 패널 모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 데크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데크의 3번 데크가 되겠습니다. 1번 데크를 가고 싶으면 메인 엔진 상단에 해당되는 데크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아래 데크, 그 다음 그 아래 데크를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싶으면 Move Up 버튼을 누르면 되고 하강을 하고 싶으면 Move Down 버튼을 눌러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엿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왼쪽에 보게 되면 특정 위치를 카메라 위치에서 보는 각도로 해서 해당되는 3D 시뮬레이션을 3D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메인 시워터 펌프를 나타내고 있고 COPT 카고 오일 펌프 터빈을 보고 싶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동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동했다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원하는 위치에 보고 싶은 화면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엔진 실린더 헤드를 보고 싶으면 메인 엔진 헤드 실린더 아이콘을 눌러보게 되면 현재 메인 엔진 헤드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10 선박 내부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3D 화면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3D 화면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화면으로 복귀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탭 위에 보게 되면 로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로드 아이콘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이브 아이콘이 있는데 플로피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화면은 추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화면이 있습니다. 로그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작업을 해서 특정 밸브를 누른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작업을 수행한 결과들이 시간별로 해서 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무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어떤 동작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값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트레인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선박에 해당되는 일렉트릭 엔진 UGS-80ME-C9 엔진에 대한 매뉴얼이 서류로 책자로 PDF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게 되면 참고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브젝티브 화면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나중에 로딩을 하게 되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인 경우에는 나중에 평가를 위해서 표시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할 때는 로드 화면을 띄우게 되겠습니다. 크게는 한 5군데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퍼머넌트 시나리오 아래쪽에 오브젝트 화면하고 그 아래쪽에 머시너리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세이브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저장되는 날짜와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네임 그 다음에 학생 네임을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로딩을 하거나 딜리트 하거나 캔슬 해볼 수 있는 버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퍼머넌트 시나리오인 경우에는 메이커 측에서 제공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나리오는 학생들이 직접 이것을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이브드 시나리오는 퍼머넌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작한 시나리오를 중간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특정 이름으로 저장된 결과의 시나리오가 오른쪽에 있는 세이브드 시나리오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이브드 시나리오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편집한 결과물에 대한 세이브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저장을 삭제를 해볼 수 있고 또는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금 지정한 시나리오가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행을 해보게 되면 데드십 에포트를 눌러보게 되면 머시너리 상태는 현재 메인 엔진 정지되어 있고 보일러의 스팀 압력은 제로, 서비스 스팀도 제로, 발전기 전체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선박이 데드십 상태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먼저 로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딩이 되고 나면 현재 전원 상태는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특정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버전으로 입력을 하고 저장된 날짜가 디폴트로 표시가 됩니다.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자, 로드 아이콘을 다시 누르게 되면 방금 저장한 테스트 버전의 파일이 세이브드 시나리오 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는 지금 본인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난 중간중간에 저장한 시나리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다음에 또 이 시나리오부터 시작을 하고 싶으면 세이브드 시나리오를 로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장을 하게 되면 세이브드 시나리오의 리스트가 쭉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드십 에포트를 로딩을 해서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친숙화 훈련, 화면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데드십 상태에서 전원을 복귀를 하는 부분부터 해서 쭉 실제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